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 온인주입니다. 여러분은 소유 대신에 공유하는 것에 얼마나 익숙하신가요? 최근에 물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서로 대여해주고 빌려 쓰는 공유 경제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소득 절벽 시대를 맞은 노후에 이 자원도 절약하고 소비도 줄일 수 있는 공유 경제에 눈 떠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소비 트렌드, 공유 경제에 대한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세대학교 보건융합대학원의 윤준영 교수입니다. 지난주 통계청에서는 일자리 행정통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일자리는 지난해 22만 개가 늘어났지만 대체적으로 질이 낮은 일자리로 밝혀졌으며 취약하다라고 여겨지는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의 20, 30대 일자리는 더 악화됐다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보수 수준이 높지 않아 열악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라고 추정된다라는 충격적인 보도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명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가 100세 시대라는 것을 가슴으로 와닿고 현장 분위기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야 될 시기도 당연히 늘어나갔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이러한 경제 활동을 이어나가는 방안으로서 시니어 창업에 관한 아주 핫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소유, NO, 공유, YES 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유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공유 경제에 대해서 아십니까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을 보면 미국 하버드대 로렌스 레식 교수는 2008년도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유해야 할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나눴죠. 자, 협력적으로 소비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여러분들은 공유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공유경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공유경제는 여러분들 가까이에 이미 와 있습니다. 쉬운 예로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그 유명한 여가수의 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청년들 사이에서 공전의 히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가사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가사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네 거인 듯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 젊은이들 사이에서 완전한 애인 사이가 되기 이전에 서로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 그 교분을 쌓는 그러한 과정을 젊은이들 말로 썸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유경제는 이러한 썸과도 유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소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쉬운 얘기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TV 예능 프로에서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님 부부가 나와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만들어내셨는데요. 이재명 시장님 부인께서 함께 이루어서 공동 명의로 그 집을 해달라라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시는데 함께 이루어서 집을 샀고 함께 살고 있고 지금 향후에도 같이 살 건데 왜 공동 명의로 해주지 않느냐? 혼자만 소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집을 공동 명의로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막 하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시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야, 이제는 개인의 소유로 완벽한 개인의 소유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시청자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 즐거움을 선사해 주셨는데요.
이렇듯 무형의 감정이든 유형의 집이든 이제는 소유에서 공유로 넘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유경제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이해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오늘 공유경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확신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라는 개념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2008년도 하버드대 로렌스 레식 교수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어졌습니다.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그의 저서인 3차 산업혁명에서 이제는 21세기는 소유경제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공유경제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기도 했죠. 2011년도 시사주간지,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즈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로 공유경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공유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물품 및 생산 설비, 서비스 등을 개인이 소유할 필요 없이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자신이 필요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공유 소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협력 소비와 공유 소비, 이 모든 것들이 공유 경제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최근에는 경기 침체와 환경 오염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 운동으로도 확대되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공유 경제가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해 전 세계 매출 1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놀랍게도 상위 13개 중에 12개가 공유 경제에 관련된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공유 경제 시장 규모는 현재 186억 달러로 2022년도에는 402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라는 아주 거대한 포부를 밝힌 바가 있죠.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2017년 5월에 서울을 비롯한 서울, 뉴욕, 토론토, 암스테르담, 코펜하겐 등 5개 도시가 참여하는 공유 도시 연합을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 연합 출범식은 2012년도 서울시가 전 세계 최초로 공유 도시를 선언한 뒤에 이에 영감을 받은 암스테르담의 공유단체인 쉐어 NL이 2013년도에 설립되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러한 공유도시 연합은 지속가능한 공유도시 발전을 위해서 6가지 원칙을 선언하고 그에 따른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할 것 또한 약속을 했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 창출을 확대하고 공정한 보상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공 안전 보안에 관한 표준을 시행하며 이산화탄소 및 폐기물 배출을 감소시키고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며 마지막으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공유정책은 세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고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지나 LA타임즈, 가디언지와 같은 해외 언론에 지속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으며 작년 3월 가디언지는 서울을 전 세계 지속 가능한 도시 베스트 7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기여한 사람에게 주는 예태보리 지속 가능 발전상을 서울시 박원순 시장에게 시상하는 그러한 영광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서울의 공유도시 정책, 공유경제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는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있을까요? 전 세계의 사례를 들어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은 반면 많은 것처럼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인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여하는 인구만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인구만 6억 명으로서 그와 관련된 시장 규모는 2016년도 기준으로 3조 4,520억 위안이 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시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에는 GDP 대비 10%, 2025년도에는 GDP 대비 20%가 될 정도로 거대 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북미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는 전 세계 공유경제의 메카답게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터넷 사용자의 4분의 1인 5,6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공유경제가 많이 확산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일본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공유경제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비해 주택숙박사업법을 개정하여 공유숙박 규제를 완화하고 2018년도에는 중국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도쿄에서 배차 앱을 통해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공유경제가 가장 급속도로 확산되어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한 군데인데요. 2015년도의 공유경제 규모는 74억 파운드, 2014년도에 비해서 1년 사이에 92%가 성장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5년도에는 우버를 공식적으로 합법화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경제에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공유경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쉐어링입니다. 쉐어링은 사용자들이 물건을 소유하지 않고 공유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우버나 쏘카와 같은 카쉐어링,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홈쉐어링 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물 교환의 방식입니다. 물물 교환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중고나라나 각종 벼룩시장, 플리마켓이라고 얘기하는 벼룩시장들이 이러한 형태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적 커뮤니티입니다. 협력적 커뮤니티는 특정 커뮤니티 내부 사용자 사이에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집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와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위스덤 등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유 경제가 모두에게 다 이로운 경제 시스템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많은 이점이 있는 반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사업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존 거래를 일부 대체함에 따라서 기존 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취약한,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부분은 더더욱이 심한 타격을 받게 되겠죠. 이러한 이유로 우버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소개가 되어졌을 때 택시 기사님들과의 마찰을 고려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버가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상 높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소유자와 공급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소유자는 당연히 서비스의 질 파악이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고, 공급자는 부적절한 사용자를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공유경제 시스템이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전 세계적으로 거대 산업으로 확장되어져 있는 공유경제 조직에 대해서,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공유경제 기업은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오른쪽의 사진을 보시면 에어비앤비의 광고 카피를 보여줍니다. 에어비앤비의 광고 카피는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어디서나 우리 집처럼
이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TV에서 에어비앤비의 광고 카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고가 이렇게 나갑니다. 도쿄 여행 가지 마. 파리 여행 가지 마. 여행은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는 거야. 현지인과 함께 살아보는 에어비앤비, 바로 공유 숙박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어비앤비는 2008년도 8월에 창립된 숙박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입니다. 현재 191개 이상의 국가와 3만 4천 개 이상의 도시로 진출하고 있으며 1억 6천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한 사람만 약 6천만 명으로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죠. 그동안에 부동의 1위를 자랑하던 힐튼 호텔을 제치고 전 세계의 모든 힐튼 호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에 방 하나도 없이 부동의 1위인 힐튼 호텔을 밀어내고 숙박업체의 1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기업은 훨씬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우버입니다. 우버는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운영하는 자동차 배차 웹사이트 및 배차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우버캡이라는 이름으로 2009년 3월에 설립되어졌죠. 2015년도 기준으로 58개국 300개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2015년도 상반기에만도 매출을 500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사는 우버가 최소 60조 원 이상의 시장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도 했죠. 월가에서는 약 950억 달러, 즉 한화로 약 100조 원 이상의 시장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것은 연간 600만 대 이상을 생산하는 현대 자동차의 주식 가치 총액, 주식 시가 총액의 2배가 넘는다라는 충격적인 보고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러한 기업이 말 그대로 생산하는 것도 하나 없이 판매하는 것도 하나 없이 그 주식시장 가치를 2배 이상이란 기록한다는 것, 여러분 과연 믿겨지십니까? 보셨습니까? 어떻게 공유경제의 힘이 느껴지시나요? 유형의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에어비앤비와 현대자동차보다 함께 공유하고 나눠서 사용하는 에어비앤비와 또 우버의 이런 공유경제의 시장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과연 이것이 외국에 있는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성공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오늘 2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쏘카입니다. 혹시 여러분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차에 이 모양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차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쏘카는 업계 최초이자 최대의 카쉐어링 회사입니다. 보유한 회원수만도 약 300만 명이 넘죠. 2016년도를 기준으로 운전면허 소지자가 약 3,100만 명이라고 가정한다면 10명 중에 1명은 현재 쏘카의 회원인 겁니다. 현재 쏘카는 전국 3,200곳의 쏘카존과 8,000대 이상의 공유 차량으로 확대되어져 나가고 있으며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3분 내에 카쉐어링을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서 6년 만에 누적 예약 건수가 1,000만 건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유경제는 전 세계를 현재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점과 성공 사례, 넓은 확장성과 미래 비전을 생각한다면 시니어 창업에 대한 어떤 아이템으로 공유경제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명이 사라지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니어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는 도서관 하나에 준할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겠죠.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 공유경제 시스템, 창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비도 이 공유경제를 통해서, 오늘 새로운 키워드인 공유경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성공한다면 저는 그 미래 비전이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은 누구나 두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그것이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다. 라고요. 100세 시대 시니어 창업.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경험을 통해서 공유경제 조직으로 한번 창업을 준비해 보시고 그러한 조직을 소비의 트렌드로 만들어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신소비 트렌드죠. 공유경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공유경제는 경기 침체 속에 소비 절벽의 시대를 맞은 노년기에 적은 돈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자원을 절약하는 의미 있는 일도 되니까요. 일석이조의 소비 양식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